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은 전주기 예중 예고를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접하셨겠습니다만 학교 재단 측과 토지주의 갈등으로 빚어진 전주 예술중고등학교 등교 중단 사태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자, 학교 진입로 주변 토지주의 단수 통보에 한 달 넘게 등교가 중단돼 있고요. 급기야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학생이 겪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올렸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토지주와의 분쟁만이 아닌 그동안 학생들이 기본권과 인권 침해 당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이제 관선 이사 파견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재학 중인 가윤이 엄마예요. 예,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상황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전공 수업 자체에 수업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그 전공에 관련된 수업은 사교육으로 다 했고 그냥 기본적인 학교 수업만 정규 수업만 이제 학교에서 받았고 레슨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예중 특성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실기가 학교에서 반 정도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전혀 실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생님조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건 저희도 몰랐었어요. 저희도 가면은 학교에서 실기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고요. 모든 레슨 선생님이 개별로 1인당 이제 레슨 선생님 다 개별로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그 소식을 모르고 지금 1학년에 진학한 겁니까,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레슨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이미 진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학을 못 갔는데 가면 갈수록 학교가 악화가 되면서 수업 이제 저희가 체계를 이제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학교를 간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레슨을 개별로 사비로 다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수업을 뭐 크게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전부 다 학교에서는 뭐 학교에서 수업할 걸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똑같이 애들을 학원이라든지 이런 개인 레슨 선생님한테 전공 선생님한테 다 레슨을 받으니까 뭐 크게 애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학교 자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학로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통학로가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지금 닫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또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개방은 되어 있긴 해요. 예. 지금. 네네. 그러면 학교에는 갈 수가 있어요? 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통학로만 개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들 지금 같은 경우는 난방도 돼야 되고 그렇죠. 전기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아이들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그렇죠. 가야 되는데 네. 이런조차가 지금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예, 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등교를 못하고 이것 또한 그 토지주가 또 이제 모든 공사를 진행을 해서 연결되지 않도록 다 파헤친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공지로 아이들 또 2주 정도 방학 그 온라인 수업이 연장이 됐어요. 예. 온라인 수업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집에서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조차 화장실 못 가서 한동안 외부로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난방도 되지 않아서 선생님도 각각 교실에서 수업하시는데 되게 추위에 떨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직접 보신 겁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들의 직접 목소리입니까? 아, 직접? 예.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추워지는데 부모 같으면은 어차피 레슨은 다 개별로 받는데 굳이 학교로 보내서 애들 추위에 떨면서 수업을 받게 할 수는 없죠.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은 지 지금 몇 달째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달. 2달. 예, 됐죠. 예. 일단 2달 동안이라면 학생 스스로가 학교를 거의 뭐 잊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학교인가?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자괴감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서 크게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라고 또 연장이다라고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자괴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옆에 또 다른 학부모가 계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이는 조금 특이해요. 올해 9월 6일 날 전학을 왔어요. 예고에? 네, 예중에. 아, 예중에. 예중에 전학을 왔고 11월 29일자로 전학을 다시 왔어요. 어디로? 원래 다녔던 중학교로. 아, 그러면 잠깐만. 올 9월에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네. 전주 예중으로 전학을 왔고 왔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네. 11월에 29일 날짜로 29일 날짜로 이전 중학교로 전학을 왔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전학 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2, 3일이면 돼서 완료가 됐는데 이제 어떤 그 예중에 몸담고 84일 있었더라고요. 몸담고 누구보다도 가열차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이들 등교를 위해 앞에 섰던 엄마기 때문에 오늘 좀 대화로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도 되고 싶어서 이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가윤이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맞아요. 그리고 최초로 학교 문이 닫혔을 때 토지주하고 전화 연결했던 엄마가 저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9월 6일 날 이렇게 일반 중학교에서 예중으로 전학 오디션을 통해 전학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기 향상과 그리고 중학교 의무 교육이 반하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갖다가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라 하면 제가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학교는 누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치 않아요. 우리 예중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또 기대하면서 잠깐 발을 뺐다 언제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학교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학을 와서 토지주를 만나 전화 통화를 하고 교육기관들 기관장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그 교육감 또 비서실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경찰 공보관님들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 계통 예술 계통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예중 예고는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관행에 그다음에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인데 주인의 어떤 권리나 어떤 주인의 그 지켜줘야 할 어떤 복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학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실기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평가를 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자격의 선생님들이 와서 평가를 해요. 거기엔 심지어 전공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 자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두 번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숙사 복도에 에어컨 하나 놓고 애들 문 열어놓고 생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용 실습실에 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용실이 다 썩어져 주저앉아서 내려앉아서 그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음악 선생님이라고 했던가? 음악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뭐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이 학교를 설립했던 설립 이사장님께서 저희 엄마들은 순진하게 처음에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만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육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은 엄마들이 학교를 도우면 돼요. 나라를 통해서 우리 좀 도와줘라 하면 돼요. 그런 거는 엄마들이 그동안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학교를 통해서 이룩해 왔던 업적들이에요. 학교에서도 너무나 반겨주셨던 업적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는 뭐냐. 그래요. 통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재판장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너희들 사정은 알겠는데 AB 즉 이 재단, 토지주 사정은 알겠는데 아이들이 우선이니 있던 인프라에 연결만 해서 쓰면 아이들이 한 3일? 일주일 정도면 정상화가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변에는 이사장님께서 마음을 돌리려면 사실은 그것도 좀 뭐가 안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거를 다 배제하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돌렸느냐. 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 어머니들 모임을 학부모회가 있으니 학부모회하고 운영회가 이제 교육청 문을 두드리자라고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전학을 다짐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토지주께서 이제 그 뭐 큰 장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을 하려는 그 안에 수도관, 전기관을 다 뜯어내 버리시는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니? 그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2월 1일에는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이걸 연결을 하면. 그런데 이렇게 폭파가 되다 보니까 폭파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폭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4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토지주께서는 네네. 법원의 판단도 있었는데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죠, 선생님. 애매모호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재단과의 네네. 소통이 어쨌든 안 된 겁니다. 중간에 학부모는 있었지만 네. 중간에 이제 전학생 엄마가 하소연하면서 저는 토지주가 미웠어요. 우리 아들 학교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토지주를 동정하게 되는 상황. 이해하게 됐습니까? 네, 이해하고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걸 갖다 이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 돼버리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 학생의 엄마로서 이분 말만 들으면 안 되니 학교 측의 얘기도 저는 들어봐야 되니 우리 위원장님이나 교장 교감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말 이제 저는 떠난 엄마니까 사심 없이 얘기할게요. 이건 욕심이다. 그 어른 한 분의 어떤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욕심에 저희가 대적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14일 날 정말 14일을 기다렸다 학교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저와 같은 어떤 무기력함을 느낀 엄마들은 다 지금 전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내년 운영은 한반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것도 그냥 추정이에요. 정말 신입생들이 많이 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들 보세요. 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학교가 요렇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았는데, 전학생 엄마는 모르고 왔지만 알았는데 이 학교에 얼마나 유수하고 예쁜 애들이 오겠습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정말 전심으로 좀 우리의 엄마들 마음을 조금 알려주실 게 뭐냐면, 엄마들은 끝까지 학교를 살리고자 엄청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힘이 없어요. 거대 법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최초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뭇 엄마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자, 학교의 정상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학교에 가고 오고 등하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원래 목적에 맞는 예중 예고로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 이 학교를 다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주 예중 예고입니다. 우리 또 다른 학부모님 오셨는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예중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가연 엄마고요. 예고를 지금 진학을 해서 합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1년에 600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전북대학교가 600 정도 돼요. 160, 180이니까. 대학생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기숙사비 들어가야지. 우리 딸이 잘릴 수도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이 사장님을 직접 우리 학부모들이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럼요. 그러면 학교 측에 어떤 분을 교장교감. 교장교감 선생님은 면담이 가능합니까? 교장교감 선생님 맨날 우시죠 뭐.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네. 처음에 학교 측으로부터 네네. 우리 학생이 학교를 통학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떤 통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하교길에 10월 15일 금요일 하교길에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습니까? 이렇게 그 공사 때문에 우리 뭐 그런 거 같고, 공사 때문에 네, 애들 맞아요. 못 한다고 했지. 분쟁이 아니고 그냥 네, 공사. 그런 거. 그래서 그 뒤에 진짜 공사 때문에 학교를 못 가나? 그래 저는 기다렸죠.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지금은 2주 기다렸죠. 2주 기다렸는데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전학생 엄마는, 우리 아들은 지금 1학기를 너네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자기 학교라고 엄청 프라이드 강하게 뿜뿜. 이 14세 소년이 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빨리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1차로 토지주님하고 통화를 시도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들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분쟁이 이렇게. 이거가 뭐지? 하고 공사는 안 돼 있고 이거 펜스만 계속 쳐져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따질 생각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애들이 다니는 학교 문을 이렇게 닫으시면 어떡하냐고 하려다가 이제 그분하고 공감해버린 거죠. 제가 네 그렇군요. 애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셨다는 조금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가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책임이 좀 막중하다. 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학교가 아니고 재단. 재단. 말은 확실해야 돼. 학교가 아니고 재단이 문제가 있어요. 계시니까.
이 돈 관리를 다 재단이 하니까. 제 옆에 또 다른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부모고요. 그 예고, 전주 예고 3학년 학부모고요. 저는 작년에 무상교육 대책위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학교가 무상교육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학교 정상화가 중요하구나, 무상교육은 학교 정상화의 하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있던 중에 교사 6명을 해고하는 그런 재단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2월 25일부터 1인 시위를 이제 오늘이 191일인데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하루에 한 번 하고 있고 1인 시위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자녀하고는 어떤 대화들을 좀 하십니까? 이 학교에 관련해서.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예중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럼 6년을 예중예고 다닌 겁니다. 6년을 다녔는데 작년 무상교육 대책위 하면서 그 학교 상황을 알아가면서 그 전에는 아이의 진로나 아이의 친구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다가 왜냐하면 학교는 믿고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가 결국에는 이게 아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이는 이미 6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무 영양가 없는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진짜 눈물 나와요. 이게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인데.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학교 재단 측과 분쟁을 지금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소통하고 있는 그 토지주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건 20년 이상 된 땅을 지금 이게 불법으로 점유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법원 대집행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도를 받았어요. 예. 인도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가집행을 통해서 지금 학교 지금 이제 토지를 열어주라고 하셨는데 예. 이 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95년도에 지금 길을 냈고요. 우리는 98년도에 땅을 매입했어요. 네네. 3년 후에 갭이 그렇네요.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시설에 관련한 거는 2010년도에 얘들이 시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시설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사용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충분히 저 아래로 이런 시설 공사들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 아래 토지주께서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쪽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아예 사용 승낙을 해달라는 의뢰도 없이 몰래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네. 이런 상태여서 이제 이의 신청 진행되면 저희가 본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서요. 저희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전주 예중예고 문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최수경 정책실장을 만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중예고는 아시겠지만 6명의 해직교사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문제를 좀 알게 되었고, 해직뿐만이 아니라 실제 재단과 관련된 여타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올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면 2016년부터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됐으면 좀 오랜 기간을 문제를 지속해 왔는데 대법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을 방치하는 건 정말 재단의 무능이다. 무능을 넘어서서 참 뻔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결국에는 단전 단수가 되니까 이제서 움직이는 이런 재단이 교육재단이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 사립학교법을 보면 법인은 시설과 이런 설비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사가 파견이 된다고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냐, 이건 솔직히 미지수기는 해요. 워낙 지금 학생들이
뭐 신입생들이 좀 적고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업료로만 갖고 운영되는 학교면 앞으로 미래가 불보듯 좀 뻔하다라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재단의 이런 재정적 상태나 재단의 이런 교육적 입장 저는 좀 교육재단으로서의 좀 조건이 안 된다. 여기를 빨리 정리하고 좀 교육처에서 개입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최수경 정책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홍보관 이승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술 중고등학교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겪는 건 처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그 감독청으로서 어떤 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조속히 해결을 좀 해라 라고 했지만은 양쪽에 너무 골이 깊어서 학교 수업도 못하고 학교 건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이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상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관선이사 파견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선이사 파견을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지금 학교가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이 부분이 지금 절단이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이잖아요. 2차례에 거쳐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 못했어요, 재단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선이사 파견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문 절차가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어요. 이제 이게 먼저 지금 청문 주재자, 청문을 전체 진행할 수 있는 그 분을 선정을 해야 돼요.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청문 주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교에 그 청문을 하겠으니 의견서를 내라. 이 기간이 좀 깁니다. 학교한테 충분한 법인에게 충분한 그 소명 기회 의견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근데 청문 실시 이 기간을 감안할 때 12월 한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중고가 정말 정상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관선지사 파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주 예중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교가 잘 원활하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그만둬요. 2월 28일 날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좋은 상황에서 그만두는 거 하고 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는 거 하고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목적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제가 상실하지 않게 교육을 시키느라고 지금 이제 다시 연습을 재개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해마다 가을에는 저희들이 결실로 모학예술제라는 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모학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전주예술중학교, 고등학교를 와요. 그 단 한 가지 공연, 뭐 전시, 연극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희망을 안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공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전학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우리 무용과 학생들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네. 네. 너무 가슴 아프고요. 어찌됐든 그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크게 입어가면서 뭔가를 갖다 또 그렇지 끈을 놓지 않고 교육에 이렇게 임하는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저희들은 이제 12월 14일 날 무용 연기 전공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바깥에 연습실을 대여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한쪽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제 작품들이. 그래서 한 7, 8개 작품을 준비하면서
맹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숙사생들 아이들은 외지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방을 잠시 얻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 집에 학생이 한 명 광주 먼 학생은 있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지 않고 외지 아이들도 다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공연 준비가 학교 밖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쳤던 무용 선생님으로서 이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주시고 공연도 잘 하시고요. 또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단 측 이사장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주 예고 교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지금부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번 사안 가지고는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없다. 학교 재단에서는 근본 사안의 빠른 해결과 함께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 개교 초기 학교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 미흡, 그러니까 진입로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안으로 아무튼 이번 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단 측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전주 예고 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학교 측은 지난 2020년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예산 5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책정받게 되어 앞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학교 운영의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야 하다 보니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큼의 환경 조성을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이 큽니다. 보다 면밀히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번 사태로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하루빨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재단도 학교도 모두 학생들을 향해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왜 좀 더 빨리 대처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은 남습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될 날을 기대해보면서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